안녕하세요. 꼭도 호기심 전꼭도입니다. 오늘 프리미어 기초 강의 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작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배운 부분들을 저는 복습도 할 겸, 또 혹시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용기는 어렸을 적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 못하기도 했지만, 수학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서 수학을 잘한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친구들은 막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당연하게 나오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가르쳐 준 것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과 거의 같은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항상 더 큰 도움을 줬던 친구는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막혔는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되더라 라는 그 과정을 겪어서 알게 된 친구라서, 오히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정말 궁금했었던 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기초부터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좀 더 눈높이가 맞아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마치 저와 같은 생각으로 배운다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제가 컷 편집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 하는데, 우선 전 시간에 저희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던 거에서 좀 더 보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제가 전에 그 연습하면서 예제로 작업했었던 것들인데, 이 파일을 가지고 온 것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 룸에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작업한다, 이런 패널에 대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런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일 관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영상 하나 불러와서 해보고 하니까 크게 문제를 느끼진 않지만, 하물며 작은 이런 영화 예고편이라던가 짧은 클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소스들이 필요로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룸의 폴더 관리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제로 제가 열어놓은 파일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가족이라고 되어 있고 3선의 가운데 바가 있는 아이콘이 있죠. 저게 바로 시퀀스라는 아이콘이에요. 저거는 아마도 영상 파일과 음향 파일들이 있고 인디케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그걸 축소해 놓은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시퀀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에 포스터나 로고 뭐 여러가지 제가 불러온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파일들이라던가, 또 뭐 밑에 배경 BGM을 깔기 위해서 또 음영 파일만 따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처음에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 때 이 하단의 뉴 아이콘을 통해서 시퀀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뉴 빈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새로운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지금 다양한 이미지 파일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들을 묶어서 이미지 폴더 안에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닫으면 이미지 폴더라는 것만 보이고, 이 이미지 폴더 옆에 방향키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이미지 폴더 안에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미지 폴더 안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펙트들을 쓰게 되면서 저희가 뭐 레이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는 레이어대로 따로 묶어서 레이어 폴더를 만들어서 레이어 쪽으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레이어 폴더에는 레이어만 들어가 있고, 비디오 폴더에는 이제 메인이 되는 비디오, 제가 이제 오리지널 소스를 갖고 온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저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는 영상에 관련된, 음향에 관련된 음향 파일만 가지고 오는 거, 여기는 이제 기존 메인 비디오에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막 잘라놨었던 작은 클립들만 이제 모아놓은 폴더예요. 그리고 이미지 폴더는 자막이라던가 로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갖고 왔었던 이미지 폴더만 따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작업할 때 여기에 뭐 정말 많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파일들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관리할 때는 이렇게 폴더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기존에 작업했었던 파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임포트 할 때 컨트롤 I 또는 뭐 파일에서 임포트를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 프로젝트 패널 가운데다가 2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폴더가 열려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고 싶은 파일을 클릭해 가지고 오면 그것도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임포트 밑에 임포트 폴더라고 지금 비활성화된 그 단추가 하나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사진들을 가지고서 영상을 편집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장 한 장을 가져오기보다 그 폴더를 아예 한꺼번에 불러들여 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폴더를 선택하고 이 임포트 폴더를 누르게 되면 저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한꺼번에 불러져 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파일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울 컷 편집에 대한 것들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프리미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2에다가 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할 툴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일단 기본 설정으로 레이아웃을 바꾸겠습니다. 안 내려오네. 그럼 얘를 끌어야죠. 뭐 제가 가지고 올 틈을 만들어 놓고
이 패널을 밑으로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패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 오늘 컷 편집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파일 하나를 불러올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영상 파일이에요. 영상 파일을 만들 때 시퀀스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그냥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해 놓으면 시퀀스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새로 생성된 시퀀스를 가지고 제가 컷 편집에 대한 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컷 편집이라는 건 우리가 필요한 영상들을 어느 부분에서 자르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뒤에 거를 갖다 붙이고 중요한 화면과 이 화면의 전환점을 전환 편집점을 어디에 잡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영상 편집일 건데,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아마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 작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우선 자르는 방법부터 우리가 배워볼게요. 지금 이게 영상 파일이라 일단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 파일에 대한 음향은 뮤트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자막이 나오는 이전에 제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잘라야 될 점에 이 플레이 헤드를 놓고 면도날 모양의,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면도날 모양의 레이저 툴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 저 레이저 툴이 활성화가 되는데, 레이저 툴을 선택해서 이 지점에 이렇게 갖다가 클릭을 하면 영상이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저 툴은 정말 간단해요. 이 지점에서 대충 이 지점에서 자르겠다, 이 지점에서 자르겠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여기 영상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잘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영상이 나오는 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이게 프레임에 따라서 나오는 끝 지점과 그 없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디테일하게 방향키 좌측, 우측 누르면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방향키를 이동해서 정확하게 이 자막이 없어지는 점을 정확하게 제가 잡을게요. 프레임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3초까지가 자막이 있고 4초부터 영상이 되니까 제가 요 4초까지를 자를게요. 이럴 때 정확하게 자르는 건 이제 레이저 툴 말고도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잘려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다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제 여러 클립들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라놨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다중으로 이렇게 멀티로 영상을 올려서 한꺼번에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여러 개로 쌓아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1화, 2화, 3화 이렇게 쌓여 있는데, 끝나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같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립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요 지점을 자르는 것보다 한꺼번에 정확한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컨트롤 K에서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줘요. 컨트롤 쉬프트 K 이렇게 하면 영상을 한꺼번에 3개 영상을 다중 영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K는 영상 하나를 저희가 자르고 할 때 컨트롤 K,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자를 때는 컨트롤 쉬프트 K 이렇게 누르면 저희가 이 자르는 작업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것들은 또 만약에 크게 덩이로 막 영화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 예고편을 만드는데 뒷부분은 필요 다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지점 이후는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영상들을 다 한꺼번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영문 W를 누르면 이 뒷부분이 삭제가 돼요. 그런데 이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W 키를 눌러도 삭제가 안 돼요. 그럴 경우는 한 번 더 눌러서 영문으로 돌린 다음에 W 키를 누르면 플레이 헤드 뒷면이 사라지죠.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앞쪽 영상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는 Q를 누르면 돼요. Q를 누르고 뒷부분이 앞으로 와서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어떤 기준으로 뒷부분을 다 날리겠다. 그럴 때는 W, 앞부분을 날리겠다. 그럴 때는 Q. 그래서 이 Q와 W라는 두 개의 키로 저희가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자르기에 이어서 이 리플 에디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 리플 에디트 기능은 요 세 번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길게 눌렀을 때 리플 에디트, 롤링 에디트, 레이트 스트레치 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에디트 툴이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에디트 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몇 개의 클립으로 나누긴 했지만 전체의 길이는 지금 1분 22초의 영상이에요. 이때 저희가 영상의 길이를 리플로 해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게 되면 전체 영상의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죠. 그래서 이 리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 전체의 길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것과 차이가 나게 요 리플 에디트 밑에 롤링 에디트 툴을 누르게 되면 정해진 길이, 영상의 길이 안에서 그냥 이 분량들, 각각 클립의 분량들이 변할 뿐이지 전체 영상의 길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요 안에서 나뉘어진 개별 클립들의 길이가 달라질 뿐이고 전체 영상의 길이에는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레이트 스트레이치 툴은 아까 리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자르고 늘리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각각 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빈 공간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각각 세 가지 에디트 툴의 차이예요. 리플 툴로 이거를 우선 이렇게 당겨 놓고 전체 길이가 1분 7초다 라고 했을 때 리플로 길이 조정을 하게 되면 전체 이 영상의 길이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전체 길이가. 근데 롤링 에디트 툴을 썼을 경우에는 이 전체 영상의 길이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 클립들의 길이가 조정이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트 스트레이치 툴 같은 경우에는
줄이면 줄인 만큼 아까처럼 그 롤링처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줄이면 줄인 만큼 이렇게 트림이 생긴다는 거.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어서 각각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의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집하실 때 각각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르기 툴과 레이트 툴, 롤링 툴, 리플 툴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